역경 54. 뢰택 귀매 태하 진상 태상전 상왈 택상유뢰 귀매 군자의 영종 지패 연못 위에 우레가 있는 모습이 귀매의 상이다. 연못 위에 우레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연못으로부터 수증기가 증발하여 하늘에 구름이 끼고 그것이 하늘의 기운과 방전하고 우레를 일으킨다는 것을 고대인들도 인식하였다. 그러한 번개, 천둥 현상을 음양의 교합으로 생각하였고 우리 인간, 남녀간의 사랑 또한 그 기쁨과 환희가 번개 같고 또 천둥과도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랑은 환희처럼 더 큰 우레가 어디 있으랴. 군자는 이 귀매의 상을 본받아 우선 그 끝을 영속하는 시간을 한 고리로서 생각한다. 남녀의 결합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다. 끝이 아니라 영속의 한 고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성을 위하여 종을 알면서도 결혼을 하는 것이다. 종료와 영속은 상반되는 개념 같지만 음양의 우주에서는 종료가 곧 영속이 되는 것이다. 끝남을 영속으로 만드는 것이 영종이다. 영이 타동사이다. 다음에 나는 지폐야말로 귀매께의 지혜에 속하는 명언이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새로움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들이 낡아져 버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지폐의 폐는 해질 폐이다. 나의 존재는 새로움을 창출하는 만큼 낡아져 죽음을 향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삶의 지혜이다. 괴사, 귀매, 정흉, 무유리. 기존의 귀매께 해석은 가부장제적 유가의 고착된 관념에 얽매여 있다. 귀매께는 혼사의 주체가 여성이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며 남성의 권위에 복속되지 않는다. 상께인 진께가 장남이고 하께인 택께가 소녀이다. 나이 어린 소녀가 나이 많은 남자를 따라 나선다는 것 자체가 후대의 고착된 질서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함께해서 소남과 소녀가 서로 사랑과 기쁨을 느끼는 것과도 다르다. 귀매는 고조선의 여인이다. 영명스럽게 주체적으로 사랑을 찾아 모험을 강행한다. 그러나 어린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흉운이다. 별로 이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고조선의 여인은 용맹하다. 독자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한꾀의 부창부수와는 다르다. 효사, 초구, 귀매이제, 파능리, 정길. 초구는 양요이면서 양위에 있으니 그 기세가 정당하다. 젊은 여인이 시집을 가는데 정처의 신분이 아니고 언니 시집 가는데 세컨드로 얹혀간다. 이것은 마치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는 사람의 뒤를 쩔뚝쩔뚝 따라가는 것과도 같다. 한 여인의 일생이 꼭 정처로 시집을 가야만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소녀가 장남에게 간들 불행의 덫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절름발이와 같은 계부로서의 결혼이지만 당당하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 행운이 찾아오리라. 귀매께의 해석에 있어서는 효의 음양에 관계없이 효의 주체를 시집가는 여자로 보아야 한다. 구이, 묘능시, 리, 유인, 지정. 구이는 양강하며 중을 얻고 있다. 현명하고 중용의 미덕을 지닌 여인이다. 뿐만 아니라 유고와 음양 바르게 상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이는 유고의 정부인이다. 양요라고 해서 꼭 남성은 아니다. 그러나 그 남편인 유고는 음유하고 위가 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이를 주체로 해서 상황을 판단해보면 배우자인 남편이 덕이 없는 것이다. 능력 있는 양강한 여인으로서 남편을 도우려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 상황을 묘능시라고 표현했다. 애꾸눈으로 아무리 잘 보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실망하고 타락하여 정절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재앙이다.
강인하고 줏대가 있는 이 여인은 지조를 지키면서 숨어있는 은자와도 같이 살아간다. 은자를 유인이라고 표현했다. 유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하느님께 물어보아라. 이로울 것이다. 구2의 여인이 유인으로서 점을 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이 주체적으로 남성에 의존치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구2의 효사에 귀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구2가 정처이며 시가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6.3 귀매 이수 방귀 이제 6.3은 정절을 지키는 강직한 여인이 아니다. 부정하고 부중하다. 부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을 잃은 것이며 그것은 정절을 잃은 것이다. 학계 자체가 여러 속성이 있다. 6.3은 도약의 경계에서 음분의 연락을 향유하는 여인이다. 6.3은 상계에도 응하는 상대가 없다.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는다. 이 귀매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갈 곳이 없는 것이다. 갈 곳이 없을 때 어디로 가나? 집 친가로 가면 된다. 그리고 언니 시집가는 데 붙어가면 된다. 성모럴에 얽매이지 않는 여성들의 역사도 정당하게 취급되어야 할 인류사의 중요한 테마이다. 9.4 귀매 건기 지귀 유시 9.4는 강한 덕성의 소유자, 굳센 정절을 지닌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다. 원래 대신의 자리. 학교에 정응하는 자가 없다. 이 여인에게는 적당한 배우자가 없다. 그러니 홍기를 놓칠 수밖에. 이 호사는 품격 있는 올드미스 이야기, 적당히 타협하고 빨리 시집가는 게 상수다. 역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홍기를 놓친 여자에 대한 성의를 가르침은 결코 홍기를 놓친 사실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최종적인 판단은 이러하다.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때가 온다. 늦게 시집가는 것도 좋은 때가 있다. 운명의 카이로스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역은 여성의 입장에서 희망을 말한다. 실기했다고 어설픈 타협을 하지 마라. 6.5 제을 귀매 기군지매 불여 기재지 매량 월기망 길 고귀한 신분의 신성한 아무개가 그 딸을 시집보내려 하고 있다. 결국 괴상으로 보면 6.5의 응은 구이이다. 음묘이지만 남성이고 제이다. 이 결혼은 윗계층의 신분에서 아랫계층의 신분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강가의 사례인데 아름다운 소셜 모빌리티라 할 것이다. 이때 시집가는 여인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예의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그 진정한 고귀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녀가 입은 소매자락의 단박함은 그녀와 같이 가는 잉첩이 입은 소매자락의 아름다움에도 영 미치지 못한다. 매는 소매, 량이란 따라가는 잉첩의 소매와 장식의 아름다움이다. 이 여인의 품덕은 달처럼 은은하게 빛나지만 만호를 화려함에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아니하니 길하다. 고귀한 여인일수록 자신을 비우고 소탈하게 살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 상육 여승광 무실 사규양 무혈 무유리 신부는 광주리를 들었으나 그 속에는 대추와 밤이었고 신랑은 사당에 가서 조상 면전에서 양의 목을 베었으나 피가 나오지 않는다. 이룰 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파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혼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상육과 6.3의 교제는 근원적으로 성실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당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파혼도 혼인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중요한 주제이다. 무리한 결합보다는 헤어짐이 나을 수도 있다.